전 세계 수백 개 나라의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을 보는데 그 점수가 정말 공정하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? 오늘은 바로 그 비밀,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잣대를 적용하려는 국제 바칼로레아 IB만의 아주 정교한 채점 시스템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핵심은 바로 이 신뢰성과 공정성입니다. IB의 모든 평가 시스템은 학생의 노력이 그 학생이 세계 어디에 있든 일관되고 또 공평하게 인정받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. 자, 그럼 그 원리가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.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. 먼저 IB가 말하는 공정성의 원칙이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 외부 시험과 내부 평가라는 두 가지 큰 평가 방식을 분석할 겁니다. 그리고 나서는 실제 학교 시나리오를 통해 이 시스템이 어떻게 편차를 바로잡는지 확인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까지 알아본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IB는 대체 어떻게 한 나라의 학생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나라의 학생과 완전히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는다고 약속할 수 있는 걸까요? 비결은 바로 두 가지 평가 방식의 결합에 있습니다. 하나는 모든 답안지를 IB가 직접 걷어서 채점하는 외부 평가고요. 다른 하나는 일단 학교 선생님이 먼저 채점하되 IB가 그 결과를 다시 검토해서 기준을 맞추는 내부 평가입니다. 이 둘을 서로를 보완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인 거죠. 먼저 외부 시험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? 학생들이 마지막에 치르는 파이널 시험 같은 것들이요. 이 과정의 핵심은 딱 하나, 규칙을 아주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겁니다. 과정이 정말 정교한데요. 우선 모든 채점관들이 시드 스크립트라는 일종의 기준 답안지를 가지고 훈련하면서 채점의 눈높이를 똑같이 맞춥니다. 그 다음엔 학생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오직 채점 기준표라는 상세한 설계도에 따라서만 점수를 매기고요. 심지어 이 결과마저 수석 채점관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일관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. 가로 이 채점 기준표가 객관성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건 그냥 글을 잘 썼다 같은 모호한 가이드가 아니에요. 특정 개념을 언급했는가, 주장에 대한 근거를 2개 이상 제시했는가처럼 점수를 줄 수 있는 모든 포인트를 아주 명확하게 명시한 말 그대로 정밀한 지침서입니다. 그러니까 누가 채점하던 결과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내부 평가, 즉 IA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IA는 아시다시피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담당 교사가 첫 채점을 맡습니다.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. 과연 공정할까? A 학교 선생님은 점수를 후하게 주는데 B 학교 선생님은 아주 깐깐하다면 어떡하죠? IB가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모더레이션이라는 아주 독특한 과정입니다.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. 먼저 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들 과제를 전부 채점해요. 그 다음에 채점된 과제물 중에 몇 개를 샘플로 뽑아서 IB에 보냅니다. 그러면 외부 전문 채점관이 그 샘플을 다시 채점해보고 만약에 학교 선생님의 채점이 IB의 글로벌 기준보다 너무 후하거나 짜다고 판단되면 그 오차만큼 학급 전체 점수를 한꺼번에 올리거나 내려서 기준을 맞춰버리는 겁니다. 이 과정이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. 아주 구체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하나 보면서 이야기해볼게요. 여기 두 학교가 있습니다. A 학교는 선생님이 좀 너그러운 편이라서 아이들 평균 IA 점수가 꽤 높게 나왔다고 해보죠. 반면에 B 학교는 선생님이 아주 깐깐해서 비슷한 실력의 아이들인데도 평균 점수가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. 바로 이 지점이 문제의 핵심을 보여주는데요. A 학교 선생님은 학생의 노력을 높이 사서 아주 잘했다며 후한 점수를 줬지만 IB 모더레이터는 전 세계 학생들과 비교하는 글로벌 채점 기준에 따라 냉정하게 이 부분은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. 똑같은 과제물을 두고도 이렇게 판단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바로 이 순간 모더레이션이 작동합니다. 모더레이터는 A 학교 점수가 일관적으로 너무 높다고 판단해서 학급 전체 점수를 일정 부분 하향 조정합니다. 반면에 깐깐했던 B 학교의 점수는 글로벌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죠. 결국 B 학교 학생들은 엄격한 선생님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A 학교 학생들은 관대한 선생님 덕에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모더레이션의 목표예요. 자,
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? 그렇다면 이 원리를 우리 아이의 성공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? 핵심은 바로 그 설계도, 채점 기준표를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. 사실 아이비의 성패는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서술형 답안에서 갈립니다.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? 정답은 채점 기준표를 먼저 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. 과제를 하거나 시험 공부를 할 때 채점 기준표를 먼저 꼼꼼히 분석해서 채점관이 어떤 포인트에 점수를 주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. 그리고 그 항목들을 내 답안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글을 쓰는 겁니다. 말하자면 채점관의 눈으로 내 글을 미리 검토하는 훈련인 셈이죠. 이것이 바로 아이비 학습이 양보다 질이라고 불리는 진짜 이유입니다. 무작정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단 하나의 문제라도 채점 기준표에 맞춰서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안을 구성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. 자, 이제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.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채점 기준표니 모더레이션이니 하면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걸까요?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. 바로 신뢰죠. 객관적인 외부 채점과 학교별 편차를 보정하는 내부 모더레이션이 함께 작동하면서 학생의 노력이 운이나 선생님의 성향이 아닌 오직 실력으로 정확하고 공평하게 평가받는다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한 겁니다. 그럼 이 정교한 시스템이 정말 우리 아이의 노력을 공정하게 인정해 줄까요? 네, 아이비는 바로 그걸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.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했듯이 그 원리를 알면 훨씬 더 똑똑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자녀가 이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. 오늘 설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